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본소득 연속 강좌의 5번째 강의를 맡은 김재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같은 환호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맡은 강의 주제가 좀, 기본소득의 세계 활동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좀 최근 사례들을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좀 자료집 실는 시기랑 안 맞아가지고 안 들어간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PPT를 중심으로 해주시고 제가 관련 홈페이지들은 채팅창을 비롯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을 창립부터 함께 했었고 대전에 내려와서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대전 충남지구 조직팀장을 하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의 대표를 지냈고요. 지금은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 운영위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알게 된 지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좀 속된 말로 좀 미친놈 소리를 듣다가 최근에는 기본소득이 좀 많이 대중화되고 좀 실질적인 어떤 변화의 움직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자면요.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이제 대중화되고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을 고민하신 거는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016년, 7년 때부터는 좀 대중화된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입장 혹은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도 항상 했던 얘기가 유럽에서 좀 유행한다더라. 기본소득이 세계적으로 유행이다. 알래스카에서는 진짜 줄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또 어떤 자본가들이 기본소득 지지한다더라. 캐나다가 실험을 했다더라. 어떤 NGO가 뭘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막상 한국에 이제 번역돼서 들어오거나 혹은 한국 입장에서 좀 유명한 것들 중심으로 소개되다 보니까 좀 기본소득이 이제 여러 활동들이 존재하고 여러 관점과 또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보기 힘든 다른 나라들의 어떤 활동들도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런 사례들을 좀 받아 안았을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기본소득의 좀 5가지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편인데, 그래서 이후에 소개되는 다른 나라의 활동들을 보실 때도 5가지 원칙 중에 어떤 것들을 좀 방점을 뒀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대전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띄어쓰기 프로젝트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2016년에서 7년도에 제가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전 네트워크 할 때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아마 한겨레에서 진행한 실험은 좀 더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한겨레에서 이제 두 분인가요?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6개월 동안 돈을 무상으로 이제 조건 없이 지급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고, 대전에서도 3명의 이제 무작위 추첨자에게 50만 원씩 6개월간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비슷하게 전북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이것이 주로 2017년에서 8년 정도의 6년에서 8년 정도에 좀 많이 한국에서 유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세계 사례를 설명할 때 첫 번째로 뭘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이 프로젝트에 좀 기원이 됐던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이라는 프로젝트였고요. 예, 나의 기본소득이라는 프로젝트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그 프로젝트를 보고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됐던 것들이 이제 대전이나 전북이나 한겨레에서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병은요, 이 프로젝트 팀이 당시에 진행했던 기본소득 콜라의 사진이고요.
이런 어떤 굿즈를 판매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이 사진은 2015년도의 사진입니다. 최근에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 추첨은 2021년 6월 23일 날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명단에 올라가요. 네, 명단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12,000유로, 12,000유로가 쌓이면 그때부터 한 명씩 추첨해요. 그래서 12,000유로 쌓이면 한 명 추첨하고 다음에 12,000유로 쌓이면 한 명 추첨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약 818명을 이런 추첨을 통해서 지급했습니다. 기본소득을. 12,000유로면 한 달에 1,000유로거든요. 1,000유로면은 한국 돈으로 한 150에서 160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요.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 나 한번 추첨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신 분들이 25만 7천 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돈을 후원하신 분들도 1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지원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경 없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나의 기본소득이라는 프로젝트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엄청난 호응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독일 내에서 기본소득의 대중적인 지지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요새는 이 구글이 다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그 844번째 기본소득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000유로 중에 3,667유로가 모였고 이것이 가득 차면 6월 23일 날 다음 추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사람들의 명단, 뭐 사진을 올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원할 때 나는 기본소득이 생기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상상들을 발휘해서 진행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쓰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역대 수상자별로 쫙 있고요. 보시면 좀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재밌는 거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남다른데요. 독일어를 번역한 거여서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마스코트인가 봐요. 크라우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 툴바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팀은 이 크라우드 바를 깔고 이 크라우드 바를 통해서 정해진 제휴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서 구매를 하면 그러면 이제 트래픽이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정 금액을 이 펀딩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SMS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좀 흥미롭게 보고 이거 최근에 등장한 건데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독일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생에너지 늘리는데 이 재생에너지에 이제 공급 업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뭐 협동조합도 있고, 혹은 뭐 이제 사회적 기업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휴를 맺어서 그 공급 업체에게 전기를 공급받으면 친환경 전기를 공급받고 사용하면 그 일정 금액을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에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유심칩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기본 요금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기본 요금의 10%가 직접 여기로 바로 기부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활동들이 이 팀이 2014년에 시작했으니 약 7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굉장히 커져가지고 지금은 독일 내에서 기본소득 그룹으로는 굉장히 대중적인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 팀이 좀 재미있는 게 좀 젊은 그룹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번역이 이제 엉망입니다. 독일어는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올려놓고 좀 소개가 굉장히 재밌어요. 소개가 이제 이 사람이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무작위 사실 같은 거를 이제 공개해가지고 좀 친근감이 들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이제 추첨형 기본소득 어떤 캠페인의 좀 원조격이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8만 명의 크고 작은 기부자가 있고 이제 홀라크라시라는 방식의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홀라크라시 같은 것은 이제 옆에 보이시는 동그란 원에 정해진 조직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직원들이 필요한 업무를 서클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 팀은 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2020년도에는 이런 좀 조직 혁신 관련된 어워드에서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팀에서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이 지금 좀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독일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해서 약 1,500명의 지원자 그룹을 받았고요. 하울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1,500명의 이제 지원자 그룹이 있고, 그 중에 122명을 무작위로 추첨했습니다. 무작위로 추첨했고, 이 사람들은 3년간 매월 1,200유로씩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2명을 제외한 1,377명의 대조군을 두고 기본소득을 받는 122명과 그렇지 않은 1,317명이 어떻게 3년간 달라지는가를 애초에 연구로 세팅하고 시작한 프로젝트고요. 장기적인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게 좀 유의미한 거는 후속 프로그램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3년 뒤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후속 프로젝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다른 것은 어떤 거냐면요. 대상자 선정이 이 1,500명의 사람들의 대상자가 1인 가구로 한정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팀에서 말하길 기본소득은 개별적인데 현재 시스템상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으로 이제 책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4인 가구에서 그 한 명이 당첨자가 된다고 할지언정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기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이번 실험의 대상자는 1인 가구로만 한정했다고 합니다. 또 연령대도 21세에서 40세. 그래서 이런 걸로 보자면 이제 노동 조건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 무조건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충족시키고 있고요. 왜냐하면 보통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뭐 아동 혹은 뭐 노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노동 인구가 아니라서 어떤 한국에 존재하는 혹은 뭐 다 존재하는 어떤 노동 윤리가 좀 적용되지 않는 대조군인 건데 독일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21세에서 40세를 명백하게 찝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따른 다른 노동인구들과의 어떤 효과적 대조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소득 수준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이 팀에서는 중산층 최초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기본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다수의 기본소득 실험이 빈곤 퇴치의 어떤 맥락에서 빈민들을 후원하고 혹은 뭐 지원하고 가난에서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기본소득 관련된 개론서를 읽으면 뭐 나미비아의 사례라거나 이런 것들은 극빈층들이 어떤 소수의 정기적인 소액의 기본소득으로 얼마나 삶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통 설명한다면 이 실험은 보통 1200에서 2600유로 그러니까 뭐 한 200에서 300 정도 버는 사람들인 거죠.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종을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실험 한다고 하면 아마 조금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 예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1200에서 2200유로 정도의 월 소득자들이 추가적인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받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는 지금까지 좀 실험했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랑은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실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긴 기간, 그리고 명백한 대조군, 그 다음에 이미 자체적인 지원금 규모를 확보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ATM인 이유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격 주치 업데이트는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프로젝트에 후원하실 수 있으시고요. 최근에 이 프로젝트를 딱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 독일의 국회 앞에 여기 나오는 이 ATM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122명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퍼포먼스죠. 여기 와서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돈이 1200유로가 나오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진행한 거죠. 그래서 아주 인기 성황리에 캠페인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개인이 신상이 노출되지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말고 이제 이 첫 번째 실험이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줄 때 기본소득이 유의미하다는 걸 그때는 이제 연구 두 번째 2022년에 시작 예정인 두 번째 연구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는 모의 과세가 있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많이 언급되죠. 사실은 소득분이 뭐 70% 이하까지는 이득을 보고 나머지는 조금 과세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이 대조군 속에서 이 일정 부분의 기본소득 지급분에 어느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상쇄되는 때 효과가 어떠한지까지도 이제 연구 세 번째까지 후속 연구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아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독일의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기본소득 운동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그리고 독일의 기본소득 정당이 있어요. 한국에도 기본소득당이 이제 얼마 전에 창당을 해서 국회의원 한 명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독일에 2017년에 갔을 때 만나서 인터뷰했던 당시 이 독일 기본소득 정당의 부대표입니다. 대학원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독일에선 정당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5개의 시도에, 광역시도에 1000명씩 모아서 5000명이 있어야지만 이제 창당이 가능한데 독일은 정당법상 정당 등록이 아주 쉽다고 하고요. 정당으로서의 강령과 당헌과 당규, 그다음에 선거 계획 정도만 있으면 소수의 인원으로 창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 총선에 출마했고요. 0.6% 득표했습니다. 기본소득만을 의제로 하는 정당을 창당한 거고요. 근데 그것이 한국의 기본소득당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긴 해요. 한국의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 메인 의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독일의 그룹은 명백히 기본소득만 얘기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도 뭐 독일의 다른 뭐 진보적인 정당이나 보수적인 정당이나 선거 때마다 기본소득 비슷한 걸 얘기하는데 막상 당선이 되면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러니 우리가 좀 이 얘기를 해보고자 했다. 이렇게 창당을 했는데 막상 2017년 선거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온라인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홈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홈페이지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네, 별 내용이 없고요. 아까 독일의 프로젝트 팀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죠. 홈페이지가 아마 인력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NGO입니다. 혹시 기브 다이렉틀리라고 하는 이 팀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기본소득 운동에서 유명합니다. 그냥 심플합니다. 혹시 여기에 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나 혹은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나 이런 것들 많이들 후원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3만 원을 후원하면 이 3만 원 중에 정확히 얼마가 거기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브 다이렉트리는 명백히 표명했어요. 당신 낸 돈은 그대로 현금으로 바로 간다. 최소한의 경비만 제외하고 바로 들어간다. 그래서 기브 다이렉트리인데요. 그래서 기부자에게 직접 기부금을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포인트인 프로젝트였고요. 케냐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과 결과적으로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정해진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이 케냐 사례인데, 여기는 케냐 말고도 다른 곳도 지원하긴 합니다만 미국 내의 빈곤 가정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긴 하는데,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이제 케냐인데요. 197개 마을에 2만 명의 개인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금까지 분배했고요. 그 다음에 100개의 마을이 통제 그룹으로 조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개인은 12년 동안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장기 기본소득 프로젝트로 44개 마을에 4,966명, 5,000명 가량은 성인 1인당 하루 약 0.75달러를 12년 동안 받습니다. 단기 기본소득 프로그램 마을은 80마을에 약 7,500명이고요. 같은 금액을 2년간 받습니다. 그 다음에 71개 마을에 8,500명은 일시불로 받아요. 그래서 경제적 웰빙이나 건강, 사회복지, 거시경제복지, 그 다음에 재정적 신호라 함은 예를 들면 돈을 더 저축한다든가 미래를 더 계획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의 신호인데요. 이런 지표를 조사하고요. 그 이전의 다른 연구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제 독일도 좀 길게 한다고 하는데 3년이고 핀란드 같은 경우도 약 1년 정도였거든요. 이제 1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는 현재로서는 이 프로젝트가 거의 유일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코로나19 시기에 기본소득 수혜자의 영향결과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고요. 그 보고서는 이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영어입니다.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잠깐 보면요.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그 이제 아프리카 대응과 미국 대응을 둘 다 진행하고 있고 10년간 약 3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좀 이렇게 보면 상상력을 좀 주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 재무 파트입니다. 이 재무 파트를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의 성격 자체가 기부금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한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당신들의 기부금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냥 재무제표 공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 지표나 보기 좋은 형태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부 다이렉트리는 여기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곳들도 몇 개 있어요. 월드비전이 요 위에 좀 있고요. 유니세프의 USA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도 여기쯤에 있고요. 여기 기부 다이렉트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작은 NGO 수준은 아닌 거죠. 이런 명백한 현금 지원의 형태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장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현금 이체 외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 예, 요약 이 녹색 파트가 이제 트랜스퍼니까 이것이 송금이고요. 그 외에 굉장히 일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요. 등등등을 굉장히 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어떤 사회운동이나 NGO나 기부단체들이 좀 이 재정 공개나 사용처 공개의 소극적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본소득 파트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하루에 1달러를 기부하실 수 있으시고요. 어떤 지역들에 어떻게 후원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12년 장기 기본소득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 흰색이 2년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일시불 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좀 대응을 한 것 같고 이미 약 1년 동안 10만 개 이상의 가족을 미국 내에서 지원했고 이것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영상 같은 것들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부 다이렉트리에서 지금 줘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네, 기부 다이렉트리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국경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팀인데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이번에 알게 되는데 기부를 바탕으로 직접 전달하는 컨셉은 똑같습니다. 기부 다이렉트리랑. 근데 다만 좀 컨셉이
국경 없는 모든 참가자에게 랜덤으로 지급하는 것이 흥미롭고요. 그러니까 즉 우리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 100달러니까 10만 원 정도죠. 선진국한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는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 팀은 좀 우리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파트는 이제 송금 비용, 그러니까 국제 송금을 하면 송금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송금 비용이 드는데 여기서는 주되게 하고 있는 것이 이 그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거죠. 비트코인 같은 걸로 송금 비용 없는 그러니까 로스를 더 줄이는 방식이죠. 로스를 더 줄이는 방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국경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실험이고, 근데 이 프로젝트는 얼마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 된 것 같진 않고 좀 아까 독일 프로젝트랑 비교해 보면 조금 어떤 기본소득의 효과를 증명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이 기본소득의 직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빈곤 퇴치 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어, 이거는 영국에도 기본소득 팀이 있어요. 영국에도 기본소득 팀이 있는데 요거는 이번에 웨일즈 지방에 보편적 기본소득 파일럿 이제 뭐랄까 청원 같은 것이 올라온 거죠. 청원 같은 것이 올라왔고 아직 뭐 이 온라인상에서 제가 직접 막 상세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공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좀 여러분들이 이 기본소득 운동을 하시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파트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 5월 17일 날 올라온 겁니다. 완전 굉장히 최신 소식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빈곤 문제, 재정적 안정, 공중보건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방식이고 여기서도 UBI 제공은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지 않고 빈곤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뭐 이런 등등등 즉 마찬가지로 무조건성과 노동 조건 없음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들어가 봤는데 이제 재밌는 게 어, 이런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 어떤 의원이 몇 월 며칠 날 이것을 후원했는지 지지했는지를 굉장히 여러분도 아실 법한 이름은 제레미 코빈 있죠.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이 청원, 국회 청원보다는 훨씬 더 공개된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로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연락을 한다든가 서면 질문을 한다든가 즉 의회 시스템 내에 국회의원 뭐 홈페이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원 시스템 내에서 의회 시스템 내에서 바로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입법 과정을 좀 잘 공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동당에서 탈당했나요? 노동당으로 안 나오네요. 네, 이거 보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사례를 검색해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사례입니다. 스위스 국민투표는 다들 한 번쯤 기본소득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기본소득 이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국민투표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청원으로 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데요. 10만 명의 서명만 있으면 국회에 입법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10만 명 동의를 하면 국회 동의 청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상정되거나 본회의에 상정되는 방식은 아닌데 스위스는 상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결은 해야 된대요. 근데 800만 명 인구 중에 약 2%가 동의하면 이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결과는 유권자의 77%가 기본소득 안에 반대했고요. 찬성은 23%였습니다. 물론 굉장히 높은 찬성 숫자인데요. 그랬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룹이 이 프로젝트를 이제 주도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올린 이제 상정한 법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법안에는 구체적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구체적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 이니셔티브 그룹이 이제 주장한 어, 법안의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금액이 한국 돈으로 약 300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근데 물론 스위스가 물가가 굉장히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스위스 내에서는 뭐 체감상 뭐 한 150에서 200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충분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어떤 투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에 기본소득 국제대회를 참가하려고 갔다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스위스의 활동가를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이제 거기 활동가는 저기 동양의 작은 땅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반갑게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부터 물어보시긴 했는데, 미사일 쏘면 정말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얘기 물어보고. 근데 거기서는 스위스, 특히 이제 수도의 시민들이 한 달에 최소한의 생활을 하려면 사실 그 정도가 필요한 거다. 그 금액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우연히 제가 이제 숙소를 에어비앤비를 이제 잡아서 갔었는데, 거기 이제 호스트가 대학원생이더라고요. 대학원생이어서 내가 이걸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당신은 이제 스위스 국민으로서 이 투표를 어떻게 바라봤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기본소득의 일정 정도 지지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 77%의 반대가 다 기본소득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금액에 대한 논쟁 혹은 뭐 어떤 정도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스위스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유명한 사진인데 혹시 보셨나요? 예, 동전입니다. 동전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장 작은 화폐 단위, 10원 같은 거죠. 뭐 1프랑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국회의사당이고 이제 지지하는 시민들한테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10원씩, 근데 10원은 좀 그렇고 한 100원씩 받았겠죠? 100원짜리 동전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트럭으로 싣고 가서 이제 국민투표 이제 뭐 어떤 퍼포먼스로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쏟아버린 거죠. 이런 퍼포먼스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고요. 파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하게 좀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런 어떤 퍼레이드를 진행했었는데 이것도 스위스에서 먼저 진행했다고 해요. 기계가 오고 있고 I love human, 그러니까 기계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서 기계가 오면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니 우리 기본소득 필요하다, 뭐 이런 어떤 시대 변화에 따른 이 움직임들을 좀 강조했던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이 스티커는 이 팀이 배부했던 스티커라고 해요. 이 팀이 배부했던 이 스티커는 이게 일종의 뭐 스위스 내에서는 좀 황금 같은 것을 상징하는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곳곳에 붙이는 이런 어떤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좀 놀랐던 건 뭐였냐면 이 팀이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했던 게 대전으로 따지면 대전역 앞에 가서 5만 원씩 나눠줬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게 기본소득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뿌렸대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큰 화폐 단위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5만 원권이 제일 크니까 5만 원을 이제 뿌린 거죠. 근데 그게 엄청난 이 언론의 집중적인 이 관심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한 이제 100명 정도한테 배부한 거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서 굉장히 사실은 싸게 먹혔다. 광고 때리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혔다.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하죠. 왜냐면 500만 원 정도는 모아가지고 기본소득 한번 뭐 이게 뭐 정치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뭐 NGO에서 하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도 안 걸릴 테니까 선거 시기에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민해 보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팀은 기본소득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팀은 국민투표로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고 다만 기본소득 관련된 소소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스위스의 그룹이고요. 이것도 기부 다이렉트리랑 비슷하게 기부를 바탕으로 직접 전달하는 어떤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명백하게
선진국의 책임성을 많이 강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사는 나라인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지원하지 않겠냐. 근데 이것이 과거에 어떤 국가 원조 혹은 뭐 농산물 뭐 예를 들면 북한 쌀 보내기, 소 보내기 이런 방식이 아니라 현금을 직접 주자. 기본소득처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구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기술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어, 좀 세계적으로 어떤 다른 변화들이 느껴지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국가 내에서 이제 현물 복지가 아니라 현금 복지 혹은 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는 것처럼 그럼 세계적 단위에서 어떤 빈곤 지역이나 혹은 뭐 분쟁 지역이나 혹은 지나친 저개발 국가의 지역들을 원조하거나 지원할 때 어떤 방식들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그렇다면 거기도 기본소득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어떤 주장과 움직임들, 운동들이 현재 좀 벌어지고 있는 어떤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움직임은 없지만 외국에서는 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지원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 잠깐 보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그 남미와 아프리카를 이제 후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쓸 수 있대요. 제가 한 300만 원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아, 이럴 수가. 역시 외국은 그러면 제가 3,000달러 정도로 하겠습니다. 300만 달러를 벌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30달러 정도도 후원해라. 당신이 얼마 정도 벌고 있으면, 예, 요 정도는 이제 당신이 후원하면, 얼마나 많은 임팩트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메이크 디퍼런스. 그래서 어떻게 후원할 거냐.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후원자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죠. 다른 단체, 그러니까 한국이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직 이런 방식까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북미로 좀 넘어가 보면요. 어, 캐나다도 기본소득 실험하면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전에 진행했던 실험은 뭐 한겨레나 뭐 다른 이제 언론들에서 많이 취재도 했고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국어로 되니까 검색을 해보시고요. 이제 그 보시면 구체적인 법안은 아니에요. 캐나다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상정된 건 아니고요. 기본소득 구상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그 다음에 연구 예산을 배정하고 정기적인 의회 보고를 확정짓는 법안입니다. 확정짓는 법안이고 일종의 결의안보다는 높은 구속력을 지닌 일종의 장기전략 TF팀 같은 것을 의회의 결의로 이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제 어떤 법안이고요. 이 팀은 UBI Works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의 팀이고 마찬가지로 2021년 2월 22일에 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청원 운동이죠. 이거를 당신들이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 당신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한테 이 법안을 찬성 투표하라고 이제 압박해라라는 어떤 시민적 캠페인을 벌이는 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찬가지로 어떤 서명 운동 같은 것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 번역에서 조금 더 매끄럽습니다. 캐나다 영어 쓰니까요. 그래서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저는 한국에서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혹은 뭐 법안 제정이나 기본소득 논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할 거냐, 어떻게 지급할 거냐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는데 그거 도입하기 전에 그렇다면 기구를 먼저 만들어라. 의회나 뭐 시의회라면 조례에서도 위원회 조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배정해라. 아직 지급하기 전에 뭐 이런 방식의 어떤 이 법안이나 조례 제정 운동도 저는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계를 제공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트윗하라고 알려줍니다. 북미에서 트위터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편지 쓰고 바로도 요청해라. 그래서 법안 전문은 여기서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법안 전문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하긴 좀 그렇고요. 목표가 26,000명인데 25,150이면 그렇죠. 거의 다 됐네.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숫자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마 그냥 지지를 표명한 사람들을 다 찾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민들의 서명인지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직접 국회의원한테 요청한 어떤 그 숫자인 것 같아요. 26,000건이 요청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이전에 모션 46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한 번 더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것은 일종의 뭐 이제 그 캐나다 국회 내에 어떤 규정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미얀마 사태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결의안을 내는데 사실 뭐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캐나다 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모선 46이 이제 그 당시에 일종의 결의안이었나 봐요. 어떤 뭐 선언? 근데 그것은 구속력이 없었고 이번에 제안된 빌 C273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다. 그러니 다 찬성 투표해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이고요. 이제 뭐 이런 어떤 타임라인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관련 어떤 영상도 예, 공유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다 공유되고 있고요. 즉 법안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사실은 서명운동이 오프라인 서명운동 혹은 구글 폼 정도의 좀 이런 간략화된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법안에 이제 좀 공을 들인 그래서 실제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잘 얘기되지 않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민간 자본 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것도 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등등등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롭죠? 좀 캐나다는 좀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독일, 영국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캐나다에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 이전에 진행됐던 뭐 몬트리올주에서의 어떤 실험이나 이런 내용들은 한국에도 기사화되거나 정리가 잘 된 것들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이 비슷해요. 캐나다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Mayors for a Granted Income인데 여기는 이제 Granted Income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소득 보장, 보장 소득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이 좀 이거 다 이거 나오고 있군요. 이거 취소할게요 이렇게. 자,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주되게 마틴 루터 킹의 문구를 항상 언급합니다. 언급하고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전통이 좀 이 마틴 루터 킹과 흑인 인권 운동의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네트워크 구성처럼 보이고요. 요구사항은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리고 미국 홈페이지들은 좀 멋있어요. 좀 이렇게 좀 멋있어요. 다른 나라들 뭐 스위스 이런 것보다 좀 멋있어요. 스위스 굉장히 효율적인 느낌인데 딱 들어가자마자 영상 딱 나옵니다. 와, 이 흑인들이 딱 들어오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시장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좀 연방제니까 각 주마다의 시장들의 권한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의 뭐 광역자치단체장 정도의 급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연방제니까 주마다의 권한이 있으니 한국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니죠. MGI라는 약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틴 루터 킹이 언급되고요. 여기 그 있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MGI에 소속된 혹은 이제 지지를 표명한 시장들의 곳인가 봐요. 저는 뭐 다 알진 못하지만, 뭐 예를 들어 휴스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만한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이런 이름은 좀 알 것 같습니다. 다른 모르는 이름 많아요. 그리고 뭐 뉴욕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쭉쭉 나열해 놨고요.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시장이라면 저는 조금 놀랐던 거는 한국의 정치인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사진을 찍는다. 다채롭고 다양하게 사진을 찍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놀라웠고요. 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가 좀 이렇게 광범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는 요구사항이 별 게 없어요. 그냥 기본소득을 지지하세요. 어떤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 별로 없고요. 그냥 개인에게 지급되는 월별 현금 지급안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지한다면 이 그룹에 함께 합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그룹 내에서 뭐 어떤 다른 어떤 법안을 제출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없고 지지만 표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를 보여주는 데는 유의미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사실 기본소득 논의에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다양한 정치적 부담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런 거 없이 저는 빈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지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룹 내에 이 그룹의 전통 속에 있는 다양한 어떤 실험들이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스톡턴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이 프로젝트의 시발점인가 봐요. 그래서 시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25명에게 $500씩 24개월간 지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무작위 선택하고요. 조건 없이 현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정규직 전환율이 이제 40%까지 올라가고 더 낮은 소득 변동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1년 후에 약 62%가 부채를 상환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웰빙이 이제 증가되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런티드 인컴 이렇게 써 있죠. 마찬가지로 결과를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시장에 의해서 진행됐던 파일럿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건 민간단에서 진행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참가자를 만나는 어떤 내용도 있고 이분이 이제 전 시장인가 봐요. 그래서 다양한 분석과 토론과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결과로 소득 변동성이 감소되었고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이 회복되었고 재정적 희소성, 그러니까 어떤 저축을 더 한다거나 혹은 뭐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결과들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참여했던 사람들의 스토리들도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다양한 이 것들로 좀 결과들을 하겠습니다. 좀 어떤 미국 홈페이지들은 좀 다채롭고 좀 이렇게 저는 멋있다고 느꼈어요. 사진을 찍거나 사용하는 사진들도 좀 이렇게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들. 한국에 이런 홈페이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따 한국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홈페이지 같은 건 좀 이렇게 재미없죠. 네, 마찬가지로 미국의 미시시피주의 이제 잭슨 지역에서 혹시 영화 중에 헬프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거기 지역이 잭슨 지방입니다. 네, 미국 흑인 가정부들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좀 빈곤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매그놀리아 마더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엄청 자세히 살펴본 건 아니지만 좀 살펴봤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저소득층 가구, 특히 아이를 키우는 이런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부모 가정 같은 느낌이죠. 이 가정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개 가구에 12개월 연속 1,000달러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잭슨 지역의 외교논리와 마더스 트러스트 프로그램은 그냥 계속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중에 일부로서 기본소득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취약한 가구 지원 프로그램들이 주된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 중에 일부로서 매그놀리아 마더스 트러스트가 있고 이 프로젝트가 이제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급형 소득보장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 보고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회 되시면 보시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론과 팟캐스트들도 존재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주에 요거는 좀 기본소득 한국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애틀란타 지역도 이제 흑인들 이제 미국은 인종 문제가 굉장히 인종 간 격차, 인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득 보장,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의 형태가 인종과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 커뮤니티의 경제 안보 개념, 그러니까 즉 취약한 경제 시스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근데 그 소득 보장이 명백히 기본소득이다. 혹은 보장소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제도 있잖아요. 근로장려금 다들 받으시나요? 근로장려금 이제 일을 하면 돈을 더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미국도 이제 ECTI라고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틴 루터 킹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이제 여기는 이제 근로소득세 공제인데요. EITC네요. EITC를 활용해 가지고 기본소득과 유사한 소득 보장을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한국에서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을 엄청나게 확대하는 거죠. 엄청나게 확대해서 사실상 소득이 없는 사람도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면 그것이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가 나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지금은 한국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근로를 하면 근로장려금의 일부가 나오죠. 그 일한 만큼 비례해가지고. 이것을 좀 변용해서 기본소득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기본소득과 비슷한 효과를 내보자 이런 것이 이 프로젝트 팀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메인 홈페이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랄까 멋있죠. 네. 한국 홈페이지 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각자 소속된 홈페이지들 굉장히 다를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좀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큰 나라들, 우리가 익숙한,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도 선진국의 관여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서 기본소득을 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훑어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국내 사례를 다루기로 했는데 국내 사례 많이 또 다음 시간에 다룰 것 같아서 그 다음에도 좀 다른 작은 나라들, 뭐 인도나 터키나 한국에서 잘 소개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사례들도 조금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전 지구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BIEN이고요. BN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직 인컴 얼스 네트워크예요. 얼스. 그래서 지구 잘 지었다. 그래서 월드 네트워크가 아니라 어스가 됐는데 원래는 그 뭐 유럽 네트워크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구화 되면서 이 로고를 어떻게 바꾸지 하다가 이걸 얼스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어스 네트워크 됐다고 합니다. 소속된 단체들의 어떤 일종의 네트워크가 있는 곳들의 지도고요. 뭐 한국도 여기 어디쯤에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 좀 언급한 프로젝트들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요 무지개색 요거는 이제
기본소득 비슷하게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곳이고요. 네, 알래스카죠. 그래서 근데 기본소득이라고까지 완벽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실험이 UBI 실험이 UBI는 이제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언컨디셔널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약자고요. 그래서 사실 명백하게 좀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UBI 익스퍼리먼트의 성공적인 곳이 몇 군데 있는 거죠. 여기 나미비아가 여기 이렇게 유명하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잠재력이 높은 곳, 프랑스도 있고 아일랜드도 있고 아이슬란드도 있고 웨일즈도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있는 곳들 몇 개가 있죠. 샌프란시스코도 있나 보네요. 스페인도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 곳들이 이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와 핀란드와 케냐, 우간다, 그다음에 여기 정확히 어디죠? 브라질. 브라질인 것 같은데요. 브라질 사례도 제가 찾아봤었는데 여기 넣진 않았어요. 따로 빼서 한꺼번에 보려고. 네, 그렇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여기 기본소득에 정말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한 희소식을 알려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요. 왜냐면 줌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만나고요. 전 세계에 있는 기본소득 활동가들이 주기적으로 만나고요. 이미 32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줌을 통해 접속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 홈페이지 링크도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UBI 어드보케이트인데요. 저도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영어가 겁나가지고 왜냐면 영어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구글이 번역도 해주지 않을 거고 그래서 조금 저는 좀 겁나가지고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요. 월드와이드 미팅이 있고요. 그 비디오 레코딩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좀 아카데믹 혹은 뭐 플랜을 논의하는 어떤 그 운영위원회까지는 아니지만 좀 무거운 그룹이 있고 그냥 좀 다양한 의제들을 토론하는 가벼운 그룹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퓨처 미팅이 그런 좀 가벼운 미팅인가 봐요. 그래서 좀 개별 활동가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베스트 프랙티스가 따로 정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 그리고 나는 조금 할 수 있다. 영어를 할 수 있다. 혹은 뭐 들을 수 있다. 혹은 분위기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가셔서 접속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미팅이 정확히 이미 지났네요. 메이니까요. 다음 공지가 또 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입니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는 상근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딱 뭔가 원래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학술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학술 홈페이지 같아요. 그래서 캠페인 그룹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좀 최근 소식들 그나마 최근에 좀 그나마 이렇게 대중적이 된 거예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그 곧 기본소득 2010 그 뭐냐 네, 스코틀랜드에서 진행합니다. 2021로 올해 이제 기본소득 8월 18일 날 차기 연례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뭐랄까요 총회 총회 국제 네트워크 총회 같은 걸로 진행하는데요. 이번엔 줌으로 하나 봐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본인 논문을 내실 수도 있어요. 네, 본인 논문을 내실 수도 있고 저도 2017년에 포르투갈에서 했던 기본소득 그 지구 네트워크 국제 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때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이 그 대전에서 했던 3명한테 6개월 50만 원씩 지급했던 그거 해가지고 제가 한 거거든요. 막상 했는데 그 옆에 독일 아까 소개해드렸던 나의 기본소득 팀 그때 한 600명 지급했고 옆에 핀란드 실험팀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망하게 저 동양의 한반도에서 대전이라는 작은 곳에서 3명 정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발표가 왔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여기서도 좀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자동 번역이 되기 때문에 영어니까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흐름들, 그런 내용들 좀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아까 이게 4월 21일 날 웨일즈, 예, 웨일즈 소식이 이제 여기 컬럼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요. 소득 재판이라고 번역하네요. 그래서 기사 전문이나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네트워크 소개 한번 드릴게요. 기본소득도, 네, 기본소득도 한국 네트워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단조롭죠. 단조롭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뻐요. 네, 많이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뭐 영상도 그나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개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그 이제 분기별로 기본소득 관련한 정보들을 좀 제출하고 있고,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예, 원래 뭐 추천 도서 같은 것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그나마 기본소득 관련된 자료를 정말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새롭게 더 알고 싶다, 혹은 뭐 심화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가셔서 원래 쟁점 토론에 들어가시면, 네, 다양한 쟁점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이런 거 말고요.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하면 뭐 발제문 초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쭉 보실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실 수 있고, 참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줌으로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원래 장점처럼 의료와 기본소득, 뭐 이런 내용들, 노동과 기본소득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시는 주제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좀 살펴보셔도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영상도 잘 만든 영상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단은 1차적으로 세계 사례와 이제 이 한국 네트워크 정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한국에서도 좀 다양한 뭐 기본소득 사례들, 비슷한 사례들,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 있는가 여부는 조금 다른 논의로 치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내용은 또 뒤에 다른 분들이 다루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세계 위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토론해보고 싶은 거는, 질문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토론해보고 싶은 거는, 한국도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는데, 뭐 한국도 헌법 개정 운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조례 만들고자 했던 운동도 있었고, 뭐 이런 어떤 추첨식 캠페인 운동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는데, 좀 어떤 것들을 한국에서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토론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쳐야 돼.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네, 그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발표 중에? 그 기본소득에 대한 용어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개런티드 인컴이라고 쓰네요. 옛날에 뭐 프리드먼은 마이너스 인컴이라고. 그분은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의 음의소득제는 네. 다른 거고. 음해소득제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논쟁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봤을 때 미국은 보장소득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영국도 베이직 인컴 말고 소셜 디비던드를 쓰자. 사회배당. 네. 사회배당. 사회배당을 쓰자. 그것이 좀 더 기본소득의 개념상 맞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룹도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일정 정도 동의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보다는 사회배당, 이것이 좀 더 그 기본소득의 공적 개념으로서는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뭐가 지금 거론돼요. 그러니까 베이직 인컴, 그리고 개런티드 인컴, 마이너스 인컴,
소셜 디비전드. 또 소셜 소셜 디비던드. 디비덴드. 그 정도가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뭐 개별 그룹들에서 다양하게 변용돼서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유의미하게 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걸리는 것 정도는 네 가지. 그 중에 베이직 인컴이 가장 널리 크기는 쓰여. 그래도 UBI가 제일 많이 쓰이는. 네, 가장 크긴 합니다. 그게 인컴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일단 소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컴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낸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어서 디비덴드는 사실 세금은 없거든요. 나눠주면 되는 거지. 과세 정책에 따라 그것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죠. 예. 아니 그래서 그 소득이. 그래서 소셜 디비던드를 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컴이라고 하면 인식상 우리도 소득 기본 소득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 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노동 소득과 연계된 형태로 인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네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그냥 이렇게 해놓을까요? 네, 뭐 화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영국 활동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특히나 이제 자본주의적 전통이 강한 곳들일수록 인컴은 명백히 노동소득에 가깝게 느낀다. 이 영어 표현 상에서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뭐 그 동네 안 살아봐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셜 디비던드 쓰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저희 우리나라 어떤 용어라는 거는 그 용어가 쓰이는 사회나 문화의 배경과 조건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기본 소득하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용됐던 용어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뭐 노동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뭔가에 대한 아웃풋으로 소득이 나오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텍스가 배정이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다른 용어들에서 인컴이라고 하는 거가 거기서도 이제 그런 그렇죠. 뉘앙스가 같이 있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득하면은 뭔가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인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외국 특히 영국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공유를 꺼도 될 것 같아요. 공유. 어떤가요? 화면 공유?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거기 참여하신 분들도 질문 있으면 네,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보통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없습니다만. 지금 세 분이 여기 계신 분 말고 세 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이진희 님이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유의미한 결과들이요. 공통적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기본소득 실험의 유의미한 결과는 첫 번째는 이 빈곤율의 감소입니다. 근데 특히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 단위에서 진행한 기본소득은 대체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빈곤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좀 소개되었던 내용 중에 핀란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핀란드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핀란드는 실업급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했고요.
거기서 찾고자 했던 건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는가, 그러니까 기본소득 받으면 일 안 하고 놀 건가에 대한 거였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기본소득 때문에 그렇다 말다 얘기하기 좀 어렵다. 왜냐면 이게 내가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전제 하에 판단하는 것과 이것이 1년, 2년 뒤에 끊길 거라는 판단 하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노동의욕을 이제 뭐 결정짓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건 논쟁이 있고요. 다만 그 기간 내의 결과로서는 노동의욕은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일을 하면 잘리지만 기본소득은 안 잘리니까요. 이제 기본소득 진영에서 주장하는 어떤 주장이 좀 증명된 건 있고요. 동시에 명백하게 정신건강적인 측면이나 어떤 보건의료 쪽은 많이 증가했고요.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미비아나 케냐 이런 곳들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게 저축이 증가합니다. 저축이 증가해요. 그 보통 기본소득을 주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다 써버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축이 증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고, 특히나 교육률이 증가하는 효과, 그리고 케냐에서의 사례에서는 창업률이 증가합니다. 모든 어쨌든 팔아서 다른 이 벌이를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것들이 좀 유의미했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히 막 국가 단위로 전 국민에게 준 실험 이런 게 아직 없어가지고 굉장히 통제군들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했던 그 일종의 캠페인 뭐 실험 같은 거였는데, 거기는 캐나다 실험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그거였어요. 그 음식.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보통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할 때 뭐 일을 뭐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뭐 병원을 몇 번 갔어요? 이런 건데, 거기는 몇 번 과일을 사 먹었는지, 예, 영양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방식으로 좀 보건 의료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 연구 주제가 좀 명확히 잡혀 있었고, 미국은 오히려 일자리 감소에 따른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경에 따른 실험, 이런 것들이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진우님? 네, 혹시 다른 분들도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기 개발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뭐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숙자나 아니면 그 백수 소위 이런 상태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으니까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런 비참한 일을 안 하고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자기 개발 노력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반응이 보였던 그런 실험 사례는 없나요? 독일에서의 실험 사례가 좀 그런 게 있었고요. 네. 무작위 추첨 과정에서 실제로 노숙자, 홈리스죠. 홈리스 분이 당첨이 되셨다고 해요. 당첨이 돼서 그분이 받으러 오셨고, 그분이 약 1년간 그 프로젝트를 지원받으면서 조금 이제 상황이 개선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의 사례로 등장하긴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흔히 말하는 선진국 혹은 개발된 국가에서 이제 빈곤층을 대상으로 진행했을 때 교육 정도가 높아지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긴 했는데, 완전히 극빈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같이 실험한 케이스들이 별로 없어서. 왜냐면 대다수의 그런 국가들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이 있어서 네,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추가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감들이 좀 있나 봐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도 기본소득을 기초생활수급자 먼저 주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그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잖아요. 아마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빈민국, 이제 빈곤국 같은 경우에,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사실상 선진국들, 개발 국가들의 노숙자나
어떤 홈리스들 극빈층과 비슷한 상태에 있었다가 기본소득으로 이제 재기한 케이스들은 많이 있죠. 그건 케냐나 나미비아의 사례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네. 아까 강의 중에 이제 몇 개 사례를 쭉 말씀하셨을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재원이 민간 영역에서 캠페인식이나 혹은 뭐 펀드라이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일정한 기본소득 실험들을 좀 했었던 케이스들을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도리어 뭐 기초단체든 현재는 중앙정부는 아니면 현재 기초단위 중심으로 해서 공적 영역에서 뭐 그게 공적 영역의 자금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국민들의 세금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다른 재원으로 가지고 어쨌든 기본소득의 원래 취지로 보자면은 훨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아직은 이제 미미하게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도리어 공적 영역에서 공유부를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공유부를 그 재원의 기초로 해서 기본소득을 실험해가고 있는데 혹시 다른 해외에서도 이런 식으로 민간 영역에서가 아니라 뭐 주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정을 투여해가면서 일정하게 실험을 하거나 혹은 뭐 부분적이긴 하지만 제도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는가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성남시의 사례는 기본소득 세계적인 운동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주목했던 사례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성남이 굉장히 먼저 한 거예요. 먼저 한 거고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들 중에서 미국의 애틀란타 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주정부의 시였겠죠. 근데 기초 재정으로 했는지 주 예산으로 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건 명백히 맞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왔던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공적 자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애초에 맨 처음에 MGI죠. MGI가 어쨌든 시장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백히 공적 자금이 맞고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진행했던 것도 캐나다도 어쨌든 공적 방식으로 요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하려다가 실패한 거고 핀란드 같은 경우도 실험은 공적으로 진행됐고요. 공적으로 진행됐고 다만 이제 명확한 타겟팅은 이제 있었지만 그리고 독일이 이제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려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적제도 잘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민간 단위에서 먼저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가 너무 없으니까 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실험해보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또 완전 다르죠. 왜냐면 청년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24세 청년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공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공적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의 운동들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것도 저는 둘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분들 또 의견이나 질문이나 토론이나 있으실까요? 네, 이진희 님이 한국에서도 폭넓은 단위에서 이런 기본소득 시도들을 해볼 수 있다면 좋겠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이제 뭐 더 얘기 없으시면 제가 대전에서 했던 실험이니까 대전에서 이제 6개월 동안 실험했던 그 결과 중에 좀 유의미한 걸 말씀드리면 3명이 받았고요. 추첨은 한 200명이 이제 신청을 해주셨고 그 당시 200명이 그 당시 최저임금 7천 얼마였어요. 7천 얼마를 스스로 기부하고 이제 추첨 대상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 3명이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만 3명이 됐어요. 나중에 평가해봤을 때 한 건 뭐냐면 청년들이 했던 프로젝트였다 보니까
애초에 세대 격차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뭐 홍보 매체가 다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뭐 신청 받는 거 다 온라인으로 받고.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좀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은흥정의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던 폐지 줍는 이제 한 남성 노인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설명을 해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이 온라인 컨텐츠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오프라인 컨텐츠나 이제 노인이나 혹은 이제 중장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래야 될지 사실은 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지금 상황인가 여기 폐지하는 분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 없는 상태고 핸드폰 다 쓰고 있는 청년들이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내부적인 반성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기본소득 캠페인을 진행할 때 혹은 캠페인 어떤 논의들을 진행할 때 정보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 좀 놓지 말고 가져가야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세 분의 청년들이 그 돈을 6개월간 받았을 때 다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맨 처음 한 거. 일단 치맥 파티 뭐 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치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여행을 갑니다. 네, 다 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을 가요. 하지만 어디로 갈까요? 2017년 당시 아닙니다. 다 일본에 갑니다. 왜냐? 한 달에 50만 원, 6개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으로 해외를 갈 수 있는 곳으로 적절한 곳으로 다 일본에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을 거고 다만 그 성남의 청년배당의 결과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한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다들 잊혀졌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우울감에 대한 지수가 굉장히 낮아져요. 근데 물론 성남은 좀 더 강력했던 건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이 감수성이 굉장히 증가한 포인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정부 단위는 아니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뭔가 이 세상과 교류하고 있다고 하는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물론 소득적 측면에서 혹은 빈곤적 측면에서 많이 논의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 참여나 민주주의나 그리고 어떤 이 사회 공동체의 어떤 네트워크 혹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감각 이런 측면에서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는 것도 기본소득 운동 진영에서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만약 이런 측면이 강조된다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받는 게 중요한 컨셉으로 기본소득을 설계할 수도 있는 거죠. 100원이 되더라도 모두가 기본소득 받는다면 이것은 공통성을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고 지금은 어떤 한 측면에서 논의되는 관점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 거냐라는 방식으로 논의되지만 저는 좀 더 상상력을 넓혀서 왜냐면 사실 내년에 대선에 누가 된다고 해도 기본소득이 내후년에 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거는 편집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모두가 받는 것이 쉽진 않은 상황이니 그런 10만 원이다. 예, 그죠. 막 단 10만 원이라도 그러면 좀 길게 보고 더 다양한 논의들과 상상력, 민간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상상력들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기본소득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좀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세계 사례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례 조금이랑. 예, 여기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